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14호 태풍이 올라오면서 현재 중국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들은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샨샤댐이 붕괴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초대형 댐들의 붕괴설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샨샤댐이 기록적인 최고 수위를 경신하면서 붕괴설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의 샨샤댐은 담수량도 역대급이다 보니 실제로 댐이 붕괴한다고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샨샤댐의 붕괴가 현실될 경우 100억 입방미터 규모의 물살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붕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샨샤댐과 가까운 이장시에서만 최소 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붕괴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폭우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019년 하반기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샨샤댐 인근의 관광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으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불안이 극에 달한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에 조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착공 26년 만인 올해 처음 붕괴 논란이 일고 있는 샨샤댐의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발표한 그 결과는 인민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여태까지 부정해왔던 샨샤댐 붕괴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공산당이 문제를 인정했을 정도로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재앙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문의 돌연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복권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TV에서는 현재 폭우로 인한 중국의 상황과 중국에서 확산 중인 의문의 돌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자연자원부에서 샨샤댐의 붕괴 가능성을 두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샨샤댐 붕괴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2020년에도 사상 초유의 홍수 사태를 겪었던 양쯔강 유역에서 올해 또다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당국은 양쯔강 지류에 올해 1호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할 정도로 지난 3일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이미 현지 여러 개의 댐들이 최대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샨샤댐의 경우 1초당 유입 수량이 6만 입방미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양쯔강 유역에서 지난해만큼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을 당황하게 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장유역 강수 상황에 따라 상류댐들과 샨샤댐의 수위 조절을 해야 하고 홍수 방제를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을 홍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수리부가 양쯔강 유역인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샨샤댐에 1초당 5만 4천 입방미터의 물이 유입됐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지난해 7에서 8월 양쯔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8월 하순에는 샨샤댐으로 상당량의 물이 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수위 상승에 따라 일각에서는 댐 변형설이나 붕괴설이 다시 돌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샨샤댐의 수위는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넘겼던 지난해 167.56m 기록까지 넘겼습니다. 무려 169m에 육박했는데 1초당 7만 5천 입방미터의 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댐의 한계치로 지정한 175m에서 딱 6m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댐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수해 피해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댐의 수위를 확인해보면 수년간 중국 인민들이 겪은 피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댐의 수위 대비 홍수 피해가 비례해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는 6,300만 명이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7월에는 허난성 일대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도 피해 규모를 숨기기 급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마다 홍수가 심해지자 시진핑 주석이 민심 안정을 위해 자연자원부에 실태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놀랍고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위성 원격탐지 응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지질재해 다발 취약 지역인 원난성 등 9개의 성에서 잠재적 위험지 8,450곳을 식별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베이 이창시 일대에 잠재적 위험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후베이 이창시에는 세계 최대의 댐이자 중국의 자존심인 샨샤댐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창시에 있는 잠재적 위험지 중 절대 다수가 샨샤댐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샨샤댐의 붕괴 가능성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전염병이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는 매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호흡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역병의 조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산둥성 빈저우에서 10대 청소년이 고열과 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마을 의원에서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부 보건 관계자들은 최근 같은 지역에서 도축업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한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키우던 수십 마리의 소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집단 폐사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 이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발육 규정을 준수해 소들을 땅에 묻지 않고 도축해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은 지린성의 육가공업자들에 따르면 해당 소고기에서 검은 피가 흐르고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보건 당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던 보건 당국은 사건 현장으로 조사관을 급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도축업자가 판매한 소고기에서 탄저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탄저병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치사율이 5에서 20%에 달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감염 초기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95%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테러에도 쓰이는데요. 2001년에는 엽서에 탄저균을 묻혀 무차별 테러를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대륙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니 중국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같은 시기 허베이성 청도에서 베이징으로 이송된 환자들을 조사해 산시성에서 피부 탄저병 환자 9명이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에서는 각종 수인성 동물 전염병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던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는지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저균 사태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고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탄저균은 그 치명성에 비해 전파력이 약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신체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지만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에 비한다면 전염력이 그리 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접촉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만 있다면 얼마든지 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찾아 헤매는 감염원의 정체가 바로 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든 식용이든 일단 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이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광범위한 전파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접촉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이 엄청난 홍수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탄저균이 퍼졌으니 전염병이 확산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샨샤댐 붕괴설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자 샨샤댐 근처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앙지로 주목받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의 질병연구소와 수천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샨샤댐 붕괴라는 재앙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19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을 믿기는 어렵지만 제발 샨샤댐만은 잘 지켜내기 바라며 이제 거의 끝나가는 듯한 팬데믹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TV였습니다.